안녕하십니까? 오늘은 RLC 병렬회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LC 병렬회로는 병렬회로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R, L, C, R, L, C 고쳐가지고 XL로 고치고 XL은 이코로 오메가 L 고치고 C는 이코로 오메가 C분의 1 해가지고 XC로 고쳐줍니다. XC는 이코로 오메가 C분의 1 XL은 이코로 오메가 L. 그런데 이 RLC에 대한 계산은 조금 만만치 않아요. 왜 만만치 않냐면은 앞에 우리 XL 유도 리액턴스는 플러스 J를 붙여주고 용량 리액턴스 XC의 값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J를 붙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로 변환하면은 R, L, C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R은 이코로 10, XL은 이코로 플러스 J의 20, XC는 이코로 마이너스 J의 30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계산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능사 시험 문제 이거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기능사에 요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몇 문제입니까? 60문제. 시간은 몇 분입니까? 60분입니다. 그럼 1분에 한 문제를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 풀려고 그러면은 20분, 3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을 풀으라 이런 문제는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제가 한번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어떤 일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저항이 세 개를 저항이 두 개 있다면 얘기합시다. 저항이 두 개. R1 이코로 40이고 또 R2가 있는데 R2 이코로 55미 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 나면은 200볼트라 합시다. V는 이코로 200볼트이다. 이럴 때 각 부분에 있는 R1에 흐르는 전류 I1, R2에 흐르는 전류 I2, 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 하고 임피던스 Z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임피던스 Z는 합성장이죠. 말하자면 R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R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식을 R1 플러스 R2분의 R1, R2 두 개일 때입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R의 합분의 1은 이코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식이 이겁니다. 이렇게 구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세 개일 때도 시험에 나왔죠. 세 개일 때는 시험에 예를 들어서 합성장이 하나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식이 그냥 나옵니다. R1, R2, R3다. 그러면 R의 합은 요거 위에 거하고 비교를 잘 한번 해보십시오. 요건 이거로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3, R1 하고 그 다음에 여기 R1, R2 했듯이 R1, R2, R3 이렇게 가지고 합성저항을 구하는 요 식을 나는 이거를 아직 암기를 못하고 있다. 그럼 저항 부분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도록 하고 나는 이 식을 안 외우고 있었다. 그러면 당장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두 개짜리를 외우고 있으면은 세 개짜리는 유사하게 비슷하죠. 위에가 R1, R2, R3가 세 개가 올라온 것을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것만 외우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외워야죠.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R의 합을 구하고 I1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제 I1은 자 이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좀 지우고 너무 복잡해졌네요. 자
여기서 I1을 구하여라. I1을 구하려면은 I1은 어떻게 구합니까? 아까 합성 저항 R 합분의 V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요 R의 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R의 합이라는 것은 고루 R1 플러스 R2분의 R1 R2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40 플러스 50분의 40 곱하기 50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구한 다음에 하여튼 뭐 이렇게 또 i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i1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하죠. i1을 구하라니까 i1은 어떻게 합니까? r1 플러스 r2분의 그 반대 것 r2 곱하기 전체 전류 i. 우리가 되게 공부하는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합성저항을 i를 구하라 그러면 R의 합성저항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전체 전류를 구하고, 그 다음에 I1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병렬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머리를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자, 여기 요딱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식을.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집에서 연결하는 결선이 다 병렬 아닙니까? 여기가 200이면은 요 단자에 걸리는 전압도 200. A를 합시다. A 단자에 걸리는 전압도 200. 여기 B에 걸리는 전압도 200. 여기를 C라면은 C에 걸리는 전압도 200. 여기 전압도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VAB도 이코로 200이고, 그 다음에 VCD도 D라면은 D도 이코로 200. 그렇다 그러면은 AB에 걸리는 전압이 200이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200이니까 흐르는 전류 I1은 거꾸로 가죠. I는 R1분의 V니까 이건 이코로 40분의 200. 그럼 몇 암페어입니까? 맞추려니까 5암페어. 이렇게 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2를 구하니까 I2는 R2분의 V니까 50분의 200. 그러니까 4암페어. 그렇죠? 여기는 4암페어. 그럼 전체 전류 몇 암페어입니까? 3의 전체 전류 I는 고로 I1 플러스 I2니까 5 플러스 4 하니까 9암페어. 그럼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임피던스 Z는 I의 분의 전체 V니까 9분의 200이 답이 되겠네요. 단위가 답이 됩니다. 전체 합성 저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렬 계산할 때하고 다르게 계산합니다. 병렬은. 조금 방식을 거꾸로 풀었어요. 직렬에서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뭐 맞습니다. 이렇게 이 방식으로 푸는 게 맞는데, 병렬에서는 우리가 집에서 연결하거나 우리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다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이 주어지면은 여기 I1과 I2를 구하기 아주 쉽습니다. 거꾸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을 해 두시고, 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저항만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게 저항만 있는데 여기에 콘덴서가 들어가거나 코일이 들어가면은 계산이 조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어드미턴스라는 건 한번 앞에서 나왔습니다. 임피던스의 역수고 Y라고 쓰고 임피던스의 역수다. 임피던스의 역수니까 거꾸로 하면은 여기 단위를 한번 풀이해 보면요, 임피던스의 단위는 옴입니다.
그러니까 옴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옴의 다시 1의 옴의 마이너스 1승. 그럼 옴의 마이너스 1승을 다시 한번 쓰면은 1의 거꾸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뭐라고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하나를 앞에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다시 하는 복습의 의미로 알아두시고 아까 임피던스 구하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렬에서는 임피던스의 어드미턴스 변환을 임피던스는 이렇게 할 때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고 G 마이너스 플러스 J의 B라고 계산한다. 그런데 시험에서 이게 안 나왔으면 저는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나와요. G하고 B가 나옵니다. 실수 부분을 뭐라 그러고 허수 부분을 뭐라 그러냐. 실수 부분은 G라 그러고 허수 부분은 B라고 쓰는데 G는 뭐고 B는 뭐냐. 자주 나오는 건 하지만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외울 때 Y 거꾸로 하는 거니까 YGB라고 하지 않고 YGB를 러시아의 정보기관 KGB로 앉아요. KGB에서 뭐래는 콘서트를 연기했어요. 콘서트를 열은 거예요. KGB에서 뭐를 열었습니까? KGB에서 뭐를 열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열었다. 개최하였다. 이렇게 오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Y라 씁니다. YGB니까 G 그리고 G가 뭐냐? G가 뭐예요? 컨이고 그 다음에 B는 뭐냐? 서셉턴스고 이렇게 두 개를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식을 아까 어드미턴 이 병렬회로의 어드미턴 임피던스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는 식만 나온다는 거를 요 식만 나온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나 해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만 이건 조금 난해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RL 병렬회로 한번 가겠습니다. RL 병렬회인데 여러분들 이 수식을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어렵나. 이걸 어떻게 옵니까 이거를. 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면은 저도 이제 책을 놓고 보는데 표로에다가 한번 값을 대입해서 한번 해봅시다. V는 이코로 200V입니다. 200V. 그 다음 R은 이코로 10ohm입니다. 10ohm. 코일은 얼마냐면 계산을 엑셀로 변환을 했더니 이코로 플러스 J의 5입니다. 우리 엑셀의 값이 나오면은 이거 다 붙여준다 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뭐를 구하냐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기에 I1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 그리고 전체 전류 I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까 뭘 했냐면은 병렬 회로에서는 여기가 200이 주어졌으면은 여기 A점이라고 여기를 B점이라고 CD라 하면 A와 VAB도 200이고 1, 2, VCD도 200V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기적 상식으로서 병렬회로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I1을 구하여라. 그러면 I1은 R분의 V니까 R가 얼마입니까? 10분의 200. 그러니까 이거 맞추려고 하니까 20A. 네 번째죠? 네 번째 I2를 구하여라. I2는요. 엑셀로 변하는 값을 아까 플러스 J의 5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XL분의 V인데 이거는 플러스 J의 5분의 요게 200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아래가 분모고 이게 분모고 우리가 위에가 분모고 요 위에가 분자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분모에다가는 이런 호수 부분을 못 두도록 돼 있어요. 호수 부분을 없애줘야 되는데 호수 부분을 없애주는 방법이 공액 복소수라는 걸 곱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양변의 같은 수 플러스 j의 5 곱하기 마이너스 j에 곱해주고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 마이너스 j로 위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돼요. 그럼 서로 이제 맞추는 데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위에는 또 15니까 아까 200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수식은 변하지 않는다 해서 마이너스 j를 이렇게 곱해주니까 요건 이꼬로 마이너스 j의 자승이 5고 여기는 마이너스 j의 200이고 요 j의 자승은 마이너스 1입니다. 요 j의 자승은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요걸 계산하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5분의 마이너스 j의 200 맞줄임하니까 마이너스 j의 40 전체 전류는 얼마인가? 전체 전류 i는 i1 플러스 i2니까 이건 이거로 여기 몇이죠? 20 마이너스 j의 40 암페어가 흐르는 겁니다. 빠른 전류가 흐릅니까? 느린 전류가 흐릅니까? 느린 전류가 흐릅니다. 우리 왜 코일 성분에서는 이런 코일이 있으면은 전류가 가다가 어떻게 된다 했죠? 어지럽다 그랬잖아요. 늦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걸 아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도 한참 걸립니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렇지만 여기에 전류 구하는 것은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바로 여기 또 문제가 있으니까 풀어봤으니까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병렬회로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어진 전압이 200이다. 여기가 200이다. 그러면 여기도 200, A, B도 200, C, D도 200이라는 거를 우리 여러분들 집에 형광등도 있고 다 있는데 각각 다 재면 천장에 있는 걸 다 재면 각각 다 200이 아닙니까? 병렬회로입니다. 여러분 등도 다 병렬회로. 건물과 건물도 병렬회로. 왜 병렬회로인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잠깐 볼까요? 직렬회로면요. 여기 R1하고 R2인데 이 등이 하나 나갔어요. 그러면 등 전체가 다 나가는 거죠. 여기 선이 나갔으니까. 병렬회로는 등이 하나 나가더라도 여기서 등이 하나 나가더라도 안 나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쓰고 있는 회로는 다 병렬회로입니다. 그럼 직렬회로는 어디 나오느냐? 그냥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냥 우리 실생활에 직렬회로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우리가 쓰는 건 다 병렬회로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200이면은 여기 200이다. 그럼 여기 다 AB도 200이고 CD도 200이다. 이런 걸 알고 436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나. 436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네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 그림과 같은 RL 병렬회로에서 R은 이코로 25옴, 요건 25옴이고 오메가 L이라는 거는 XL입니다. 코일, 유도 리액턴스, 우리 용어를 외워야 됩니다. 유도 리액턴스. 턴스가 3분의 15일 때 여기에 200볼트를 가하면 V는 이코로 200볼트를 가하면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그런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단자, 여기를 C라고 여기를 D라 하면 아까 배웠죠? VAB도 200, VCD도 얼마입니까? 200.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했으니까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IL은 그로 I는 XL분의 VC 다시 VCD 여기 걸리는 전압이 200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로 3분의 XL은 3분의 쓸 때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3분의 100분의 VCD는 200은 1분의 아이고 뭐야 다시 요즘 글씨를 좀 엉터리로 썼네. 제가 안 되네. 다시 한번 쓰면은 XL을 쓰면은 이건 좀 넓게 쓰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XL은 3분의 100이고 VCD는 200은 1분의 200이니까 이렇게 내항은 분모 이렇게 한 거는 분자 이렇게 하니까 이건 이거로 100분의 600 그리고 맞추리 하니까 몇 암페어가 흐릅니까? 6암페어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빠른 전류입니까? 느린 전류입니까? 느린 전류죠. 코일에서는 느린 전류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가 코일에서 여기는 원래는 여기다가 뭘 써야 되냐면은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J를 써주고 고쳐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이걸 알기 때문에 그냥 크기만 몇 암페어인가 크기만 구한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좀 더 복잡해지죠? 복잡하는 거 이거는 1분 내에 못 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낸 사람이 병렬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제만 나오면은 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우리가 74쪽을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74쪽. 자, 이제 이렇게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전류까지 계산했는데 전류까지 계산했다는 뜻은 이제 계산 다 했습니다. 왜냐면은 전체 임피던스를 구해라. 임피던스 Z는 I분의 V니까 이건 이거로 20-J의 40에 V가 아까 200이라 했으니까 200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것도 아까 이 밑에 이런 허수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공역 복수수를 고치는데 20-J의 40에 그러면 20 플러스 J의 40 여기도 20 플러스 J의 40 곱해주고 200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런 그 계산 법으로 하려면은 이거 10분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렬 회로에서는 전류 구하는 식만 알고 근데 어떤 사람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런 걸 내긴 내더라고요. 오도미턴스 나는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내는 사람들의 의도를 시험에 붙이려는 건지 떨어뜨리는 건지 이런 시험 문제를 내요. 이 답 이게 뭔가 오도미턴스 RL 병렬에서 오도미턴스는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써놓긴 저도 책에다 써놨는데 여러분들한테 참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 좀 넘어갑시다. 역률은 우리가 직렬회로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직렬에서는 임피던스 Z분의 R이었어요. 이게 직렬에는 예를 들어서 R과 코일이 있었다. 여기 R고 XL이 있었다. 그러면 역률은 Z분의 R이었는데 이번엔 이건 Z분의 이게 Z니까요. Z분의 XL입니다. 근데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직렬회로에서는 자 또 R도 봅시다. 이번에는 R하고 C의 회로에서도 R하고 XC의 회로에서도 여기는 임피던스 Z분의 R이었는데 역률이 Z분의 R이었는데 병렬에서는 뭐다? XL이다. 요거 바뀐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힘이 드는데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유가 있으시면은 손이 여기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RC 직렬회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RC 직렬회로. 자, 여기도 한번 좀 지우고요. 지우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아까 한번 예를 한번 또 한 번 더 풀어보는 것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여기 전압을 200V로 하고 V는 이코로 200V로 하고 200V로 하고 저항 R은 이코로 10옴 10옴. 그 다음에 XC는 이제 계산을 다 했더니 얼마냐면 마이너스 J의 5다. 왜냐면 XC에는 마이너스 J를 붙여준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IR, 여기에 흐르는 전류 IC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이건 이제 쉬워졌어요. 아까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공부를 한번 했죠. 여기 단자를 A라 하고 여기 단자를 B라 하고 C, D라 하면은 AB도 200V, CD도 몇 볼트입니까? 200V 걸려 있으니까 1, 여기 봅시다. IR, AB, IR은 200이니까 I는 R분의 V, 정확히는 VAB 이렇게 써야죠. V는 이코로 10분의 200이니까 몇 암페입니까? 맞추로 맞추니까 20A. 그 다음에 I의 XC에 흐르는 전류는 XC분의 그 다음에 VCD니까 이건 이코로 XC가 마이너스 J의 5분의 이번에 똑같이 200. 요건 조금 어렵다 그랬죠? 공획부구 수수를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뉘어도 그 수식은 변하지 않는다. J를 곱해주고 여기도 곱하기 J를 곱해주니까 요건 이코로 여기는 5가 됩니다. 5가 되고 여기는 J의 200이 돼가지고 이건 이코로 맞추려 하니까 J의 40A가 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전체 흐르는 전류 이겁니다. 전체 흐르는 전류 I는 고로 I의 R 플러스 I의 XC니까 20 플러스 J의 몇입니까? 40A. 빠른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콘덴서가 있을 때는 우리 콘덴서는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죠? 콘덴서가 있을 때는 전류가 이걸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온다 그랬죠?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류가 빠른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또 임피던스 전체를 구한다 그러면 임피던스 Z는 I의 전체 전류분의 V 하니까 이건 이거로 20 플러스 40J의 40분의 V가 얼마입니까? 200이고 이것도 공액 복소식으로 구하는 식으로 해서 앞에 식으로 해서 구하는데 이거는 너무나 힘들다. 시간이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498쪽 9번 한번 가볼까요? 498쪽 9번. 498쪽 498쪽 오케이. 어디 있나요? 제트니코로 6의 저항과 8옴의 용량성 리액턴스의 병렬 회로가 있다. 이 병렬의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요. 이 식을 알으라는 뜻입니다. 이 식을 알으라는 뜻인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게 만만치 않아서 제가 답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조금 힘듭니다.
이 식을 못 외우고 그냥 푼다 그러면은 이 식을 하나 그냥 푼다 그러면은 어떻게 푸냐면은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제가 여기 조금 요 밑에다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다가 조금 넣었습니다. 다 나왔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항이 6, 여기가 콘덴서, 용량성이니까 콘덴서가 이렇게 8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이거 어렵네요. 이 낸 사람의 의도가 이 식을 내오라는 뜻입니다. 이 식을 내오고 있으라는 거니까 이 사람의 의도를 시험 내는 사람의 의도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Z분의 1은 이렇게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건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니까 임피던스 계산기로 해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페이지 이동을 해서 75쪽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75쪽. RLC 병렬회로. RLC 병렬로 해서 요거 이제 3개가 들어있으니까 더 바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중요했냐면은 이런 게 중요했죠. 자, 요 점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00이다. 그러면 요 A, B, C, D, E, F라고 할 때 AB의 전압도 200이고 CD의 전압도 200이고 EF의 전압도 200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 I2, I3는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걸 했습니다. 이 식은 어렵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우리가? 그렇지만은 값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값이 이렇게 코일이 있고 여기 콘덴서가 이렇게 있는데 R은 이코로 10, 여기는 플러스 J의 XL은 이코로 플러스 A의 20, XC는 이코로 마이너스 J의 30이다. 그러면 여기가 200이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00이다. 그러면 뭐 계산 다 할 수 있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는 이코로 200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IR, I의 R, 여기에 흐르는 전류로 I의 L,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C라면은 I는 이코로 IR은 이코로 R분의 V, 그러니까 이건 이코로 10분의 20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의 뭐 코일이다, L이다, 그러면 이거로 XL분의 V로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플러스 J의 20의 200이고 XC는 이코로 다시 IC는 이코로 XC분의 V니까 마이너스 J의 30의 V로 계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학 실력을 조금 늘려야 되는 게 공획복수수를 풀 때는 공획복수수를 여기는 마이너스 J를 양쪽에다 곱해주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으므로 곱하기 J를 곱해주고 풀 수는 있다. 하여튼 그냥 개념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RLC 병렬로에서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시험을 대비해서 그냥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공진회로가 나오네요. 공진회로가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공진회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부분이 있는데 그거 끝나면 또 3상이 곧 들어가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